제주도가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으로 관리도 어려워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도로.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는 파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차량이 길게 주차돼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코너길이다 보니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냥 무조건 또 그냥 가다 보면은 다른 차와 충돌이 될 수 있는. 근처 카페 손님과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건데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읍면 지역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심 상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주시가 올해 예산 9억 원을 들여 원래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만든 자전거 전용 도로.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미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안에 한 5바퀴 돌고 지금 왔거든요. 주차장인 줄 알고 세웠는데 지금 이 주변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와 시설 확충에 예산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1억 3천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또 길이 1,2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관련 업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한 명이 도맡고 있습니다. 구간도 길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차를 줄 수도 없고 자전거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다가 전담 팀을 요구하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와 관리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제주의 자전거 도로. 1,200km가 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1,9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 논란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자본이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 중인 백통신원 리조트. 지난달 27일 오영훈 지사는 공무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독채 객실에서 사업자와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지사의 비공개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이 오영훈 도정의 기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도에서 협조 요청할 거는 협조 요청을 해라. 기본적인 민선 8개 도정의 한 기조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지사가 방문한 백통신원 리조트가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안 통과에서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던 곳이라며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에서도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논란 열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대변인 해명과 달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고향 근처이다 보니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고 사업 진행 상황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로사항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미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가 다 끝났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방문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가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된 뒤 감면받은 세금과 환수한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관련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제주 MBC 보도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요지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고 없으면 그때 가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첫 입장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가 본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도정 신뢰와도 맞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허탈한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궁금증을 해소하러 고위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방문해야 하는지, 고급 독채객실에서 오찬까지 해야 하는지 등 이런 행보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통령실 민생경제토론회가 7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과 민생경제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6월은 물론 7월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유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경제토론회가 지연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활소라의 중국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린 수출길에 업체들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중국에 도착한 수산물들이 계속 죽는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라를 손가락으로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소라에선 점액질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제주에서 수출해 중국 상해로 보낸 살아있는 소라들인데 대부분 죽어 반응이 없거나 심한 경우는 내장이 썩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인기가 되게 좋은데 제가 몇 번을 보내봤지만 어떤 때는 죽은 것도 있었고 썩은 것도 있어서. 제주에서 보낸 활소라가 중국에서 대부분 폐사하는 이유는 수출에 최대 열흘 넘게 걸리기 때문. 수출품은 수은이나 납 등 중금속 검사를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제주지원에는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롯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제주 지역 검사 신청 건수가 연간 10건 미만으로 수억 원대의 장비를 들이기에는 투자 대비 효용이 적어 부산과 인천에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적인 인력과 예산으로 14개 모든 지원의 분석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실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업체의 잇따른 피해 신고에 제주도는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제주대학교를 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센터에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위탁해서 검사할 수 있는 추진 여부 등을 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들은 또 제주산 수산물의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항공 노선과 장비 부족 등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후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일수가 74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강수량은 418.9mm로 평년 수준을 보였지만 강수 일수는 34일로 평년보다 4.2일 많았습니다. 또 황사 일수도 8일로 평년보다 3.2일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민들이 민물 가마우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어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양강 상류가 일터인 20대 청년 어부 임홍순 씨. 조업에 나선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쏘가리와 붕어 등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가마우지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그때랑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포획량이 매년 줄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가마우지가 많다는 상류로 더 올라가 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가마우지가 물에 떠 있습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400g이 넘는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새들이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들은 소양강 상류와 하류를 무리지어 다니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까지 찢어 잡힌 물고기마저 빼먹습니다. 그 전에는 수달이 어쩌다가 한번 뚫고 마는데 이거는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자주 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찢긴 구멍으로 남은 물고기마저 빠져나가니 어획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주는 건 확실합니다. 해가 갈수록 뭐 많게는 30%, 적게는 뭐 1-20% 계속 삭감, 그러니까 버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원래 겨울철새였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만 4,60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강원도가 각종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저녁 6시쯤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먹구름이 껴있어서 종일 흐리겠고요. 자외선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껴있어서 오전까지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운항 정보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8도, 남부와 동부 지역 19도 보이고 있고요. 산지 성판악은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3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비가 내려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면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토요일에는 강풍을 동반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서귀포 문섬 주변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일관성 없이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은 제주해양보호구역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근처 방파제에서 40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체험센터가 건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해양레저체험센터를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로 전환해 연구와 교육장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 지역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22년 기준 7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도는 설문조사 결과 검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며 질병 고위험 인자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인 만큼 건강검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재정 절감과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55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버스 운수업체와 대표자 회의를 열어 63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버스 55대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버스 운행 중단은 8월 1일부터며 운행 중단과 함께 해당 노선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번 버스 감차로 연간 128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0으로 지난달보다 1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82.9로 0.1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실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